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LG전자가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눌리면서 수급이 여기저기로 좀 퍼져가면서 지난 금요일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LG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아이씨 안 움직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대신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젠스낭으로 랠리가 나온 다음에요, 2차 랠리가 바로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첫 번째 랠리라고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랠리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 2파동까지 세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파동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건 단순한 파동 이론에 그냥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주식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라고 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간에 물량 소화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박스권으로 나오는 구간이 상당히 흔한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LG전자가 젠슨황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지금 실무진들이 엔비디아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또 가지고 나와 줄 건데, 지금 주식이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스가 좋은 게 있다거나 뭐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뉴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잘 지켜준다 그랬을 때 좋은 뉴스,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12년차 트레이더거든요. 당연히 명분과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LG전자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지금부터 LG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과 시장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까지 싹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LG전자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 첫 번째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피지컬 AI 관련돼서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LG전자 지금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엔비디아 실무진들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을 거고, 분명히 이것도 비밀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건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다시 매수 타점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 그랬을 때, 뭔가 LG전자의 호재적인 부분이 임박했다라고 느꼈을 때 더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취해야 할 포지션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LG전자가 만약 위에서 물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버티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제 새롭게 또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랑 같이 매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만 잠깐 생각해 보시더라도 코스닥이 뭐 거의 뭐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던 그런 증시였죠. 완전 코스닥 망가진 거 아니냐.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을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갈아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을 때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화요일 날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게, LG전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미 손절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LG전자가 가지고 올 뉴스나 그런 반등 구간에서 그때쯤 다시 매도를, 이거를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본전이 왔다라면 본전에서 매도를 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번은 그렇게 미래에 좀 있다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7월 중순이 되면은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조금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에서는 돈이 많이 벌리면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또 갑자기 또 생긴다라는 것도 주식에서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뉴스가 있어요. 미국의 관세 환급의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중순부터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2주 정도가 남아 있죠. 그랬을 때
지금 LG전자가 작년에 미국에 납부한 관세가 벌써 한 6천억 정도가 있는데 2분기에서 이 중에 절반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대충 한 3천억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3천억을 받는다라는 거랑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컨센셔스 1조 451억 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라는 거죠. 즉 컨센셔스로 봤을 때 1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중에서 3천억이 28.7%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적으로 보게 된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순수익이 몇 퍼센트, 컨센셔스 추정치 상회 하회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환급을 진짜로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LG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분기가 지나고 나서 3분기가 어떨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바로 가이던스라고 있잖아요. 그 가이던스도 잘 나와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럼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게 좋겠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거지만 환율 같은 경우가 이게 올라갔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업 가치, 국가의 가치 이런 것들이 환율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탈을 한다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이탈을 한다.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북미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수출에서는 사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엔비디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파트너십이 점점 더 뭔가 기대감을 조성해준다. 매출적으로도 기대감을 조성해준다. 그러면 이 환율은 그래도 LG전자한테는 실적적인 방면에서 호재적인 방면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차트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LG전자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12년차 트레이더로서 제가 지금 차트를 딱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은 제가 보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게 60선이고요. 위에 있는 게 20선이거든요. 이거 일봉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방으로 랠리를 꽂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이런 차트 모양이거든요. LG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의 대장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모양이고 하나오션도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 밑에 있고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었던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딱 지금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거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 위에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돌 때는 정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에는 얘네가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해주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를 역배열이라 그러는데 저항선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려 그러면 지금 이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지려 그러면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30%라고 써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근데 지금 에코프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니까 계속 밑으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랑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옆으로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때가 이제 캔들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할지 아직까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간다고 했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LG전자를 위에서 매수하셔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만약에 LG전자에 1,000만 원이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 회사도 뭐 보너스 준다 그래가지고 막 300만 원이라는 뭐 세금 환급이라든지 뭐든지 어쨌든 돈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 LG전자를 300만 원을 또 투자를 해갖고 평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LG전자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때까지 그리고 호재가 나올 때까지 좀 이
금액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챙기면서 계좌에 좀 현금을 좀 더 만드는 그런 게 약간 제 스타일이거든요. 12년 동안 트레이딩 하면서 저도 물 타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어쨌든 제 스타일로 따졌을 때는 이 금액을 또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다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LG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 지금 SK 이터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종목들 세게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 내는 형태로 해서 LG전자를 나중에 물타는 날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 게 어떻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그 다른 분들처럼 코스닥을 손절을 하고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도 12년 동안 트레이딩 했고 지금도 트레이딩 하고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하는 게 아니고 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도움은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유튜브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관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매매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타점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런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타점을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시면은 LG전자에 주봉하고요. 지금 수급적인 내용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퓨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사는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2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는 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 특히나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꾸 보이는 그 증권사가 있습니다. JP모간 서울이라는 애들이 자꾸 이제 보이는데 얘네는 어떤 애들이냐 특색이 있어요.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JP모건 서울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가는 5%에서 7% 정도 뛰기를 하는 증권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만약에 반등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 LG전자를 진짜로 끌고 올렸던 그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체랑 이 JP모건이랑은 관계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12년 동안 하면서 봤던 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티가 나는 경우에는 세력들이 이 JP모건이든 다른 데든 어쨌든 털고 나간 다음에 움직임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주식의 수는 정해져 있고 어쨌든 확보하려고 하는 물량이 있는데 만약에 그 물량을 다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JP모건이 들어왔다? 그럼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물량이 다 채워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차트의 패턴도 이미 달라졌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봉상 봤을 때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 좋은 생각 아니 안 좋은 예상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반등을 준다 그럼 또 일봉상 그럼 또 요 구간에서 반등을 또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선행할 선자의 현물 물자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더라도 얘도 지금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추세가 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방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별로 좋은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방면을 다 예상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내가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여기다가 적을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0년 넘게 저는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010-7666-8354 보내주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 LG전자의 매수 매도 그리고 다른 종목들까지 다 공유해 드린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